자, 챕터 17, 17장 Unsteady State Material Energy Balance 비정상 상태 물질 수지식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지난번 시간까지는 우리가 이제 정상 상태인 경우 물질 수지하고 에너지 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화학공학과를 전공하면서 정상 상태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3학년 2학기 때 되면 unsteady state material and energy balance, unsteady state 비정상 상태의 조건을 푸는 과목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시스템이 스타트업 하거나 어떤 경우에 따라서 비정상 상태로 운전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이 학공 양론 시간에 짧게 이렇게 배우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상 상태에서는 아까도 정상 상태에서도 이렇게 DT, D 매스라든지 혹은 온도라든지 이런 게 0이라 그랬는데 비정상 상태는 이게 더 이상 0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떤 시간에 따른 어떤 변수의 변화가 있는 상태를 비정상 상태라고 그러고, 어떤 시스템이 스타트업 하거나 혹은 히팅을 하거나 리액션이 계속 진행된다거나 해분식 반응기에서 이런 경우들은 비정상 상태인 경우 많습니다. 그거를 해석하는 거를 이번 챕터에서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화공양론 마지막 챕터이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번 수업 시간에는 학습 목표가 뭐냐면 마크로스코픽한 비정상 상태 에너지 수지식하고 물질 수지식에 대해서 그 수지식을 세운 다음에 푸는 연습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걸 풀 때 비정상 상태 머티리얼 에너지 밸런스식은 그 미분형 미분 방정식으로 표현이 돼요. 그래서 심플한 ordinary differential equation, 그러니까 simple ordinary differential material energy balance equation을 푸는 거를 연습을 할 거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문제를 읽고 이거를 디퍼런셜 이퀘이션, 그러니까 미분 방정식으로 어떻게 빌드업 하는지, 이게 이제 공정제어에 가면 가번 이퀘이션을 지배 방정식을 이제 세운다고 그러는데 그거에 대해서 연습을 할 겁니다. 그래서 항상 얘기를 하지만 화학공학과에서 가장 중요한 과목을 꼽으라 그러면 제일 중요한 과목이 화공양론이에요. 실제로 화공양론을 우리가 중간중간에 이제 빠진 부분이 있긴 한데 그 부분까지 다 배워서 그 책 한 권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거의 화공과의 과목 한 반 정도까지는 거의 다 마스터했다고 생각하면 돼. 그걸 제대로 정말 마스터하면. 자, 비정상 상태는 말 그대로 스테디 스테이트하고 그 반대의 개념이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스테디 스테이트는 DT분의 D 매스라든지 온도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게 0이란 얘기고, 비정상 상태는 시간에 따른 매스 변화, 그 다음 온도 변화, 에너지 변화가 더 이상 0이 아니다. 더 이상 시간에 따른 매스나 온도나 에너지 변화가 0이 아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프로세스에서 어떠한 양이나 오퍼레이션 컨디션이 시간에 따라서, 시간 변화에 따라서 변한다는 얘기고, 그리고,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스테이트나 혹은 디펜던트 베리어블이 시간의, 함수로서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예가 뭐 있냐면, 장비를 스타트업 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간에 방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럼 여름에 가면 굉장히 온도가 방에 처음에 딱 들어가면 온도가 한 28도 이렇게 될 거야. 덥지? 그럼 뭘 해? 그럼 에어컨을 이렇게 천장에 달려있는 에어컨을 막 이렇게 켜면 어떻게 되지? 이 온도가 쭉쭉쭉쭉쭉 떨어져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세팅 온도 한 22도씨로 떨어지겠죠. 그러면 이 28도에서 22도씨로 떨어지는 이 기간 동안에는 온도가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0이 아니지. 그리고 22도로 맞춰 놓고 나서 22도로 쭉 가면 이제
22도가 쭉 유지가 되니까 시간에 따라서 온도 변화는 0이지.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이 28도라는 초기 온도에서 에어컨을 켜서 22도로 변할 때 이때 기간이 비정상 상태라는 얘기야. 그래서 뭐 에어컨을 켰을 때나 난방장치를 켰을 때 그때 스타트업을 하면 이퀴먼트를 스타트를 하면 정상 상태까지 도달하기 전까지 비정상 상태로 운전이 되죠. 그리고 해분식 반응기에서 히팅을 하거나 리액션이 일어날 때 해분식 반응기 우선 지워봅시다. 지우고 생각을 해봅시다. 해분식 반응기 뭐가 있을까요? 해분식 반응기 예를 들어서 라면 끓이는 물이라고 해볼까? 라면 끓이는 물. 어떤 냄비에 이렇게 냄비 뚜껑까지 이렇게 있어가지고 물을 넣고 히팅을 하면 어떻게 돼? 여기 온도가 올라가지. 그래서 이 온도가 올라가서 끓을 때 전까지, 그러니까 보일링 포인트가 되기 전까지는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0이 아니죠. 시간에 따른 온도 변화가 있지. 그리고 해분식 반응기에서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면 다시 지우고 봅시다. 해분식 반응기에서 어떤 반응이 A라는 물질이 반응을 해가지고 B라는 물질로 전환될 때 이 A라는 물질이 처음에는 100개가 있었는데 B라는 물질로 완벽하게 전환되는 B라는 물질이 이제 100개가 되는 순간 그러면 다시 표기할까요? A라는 반응물이 처음에는 A라는 반응물이 100개가 있었고 B라는 생성물은 0개가 있었어. 근데 이게 나중에 A라는 게 0이 되고 B라는 게 100개가 생긴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A의 개수, 결국 A의 농도죠. 농도가 계속 줄어들지. 그래서 A의 농도가 계속 시간에 따라서 변하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A의 농도가 0이 아니죠. 그래서 배치 히팅이나 배치 리액션 이런 거. 그리고 어떠한 오퍼레이션 컨디션에서 또 다른 오퍼레이션 컨디션으로 변화하려고 변화를 일으킬 때 그러면 그 변화가 일어나는 중간에는 그 시간 동안에는 컨디션이 바뀌는 거잖아요. 그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떤 프로세스의 컨디션이 플럭츄레이션이 되면서 그 플럭츄레이션을 만드는 어떤 퍼티베이션이 있을 때 이런 거는 정상 상태가 아니죠. 그러니까 어떤 조건이 계속 변화를 야기시키는 퍼튜베이션이 있다 그러면 이 퍼튜베이션이라는 게 있으면 이 퍼튜베이션이 생기면 이렇게 퍼튜베이션을 일으키면 프로세스 컨디션이 계속 뭐라 그래야 되나 이렇게 파도 치듯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상태도 시간에 따른 어떤 조건이 일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비정상 상태로 얘기할 수 있죠. 이번 챕터에서 말하는 그 비정상 상태 머티리얼 에너지 밸런스에서도 우리가 그 마크로스코픽한 밸런스를 세울 겁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 내에서 분자 단위에서 진동하고 뭐 변화가 있는 거는 무시합니다. 그리고 밸런스식에서 시간이 독립 변수이고 그리고 또 다른 독립 변수들 뭐 농도라든지 온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전체 시스템 전체 볼륨을 에버리지해서 나타낼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어떤 변수들을 어떤 반응기가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지역적인 뭐 농도 구배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거시적으로 여기의 농도는 다 C 동일하다 이런 식으로 나타낼 건데 이렇게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야 되죠? 결국 믹싱이 잘 된 상태 퍼펙트 믹싱이 됐다고 생각을 할 거고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조건이 뭐냐면 좀 지우고 얘기를 할게요. 어떤 반응기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아웃풋 쪽에서 나가는 온도하고 농도는 여기 이 아웃풋 이 끝단에서 나오는 온도하고 농도하고 동일하겠죠. 그리고 이 끝단 지점의 온도하고 농도는 이 바로 앞에 반응기 출구 전에 온도하고 농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결국 이런 식으로 가면 결국 다 이 전체 반응기 온도하고 농도하고 동일하다고 가정을 할 겁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식으로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웃풋 스트림에서 온도하고 농도는 반응기 메인 탱크, 메인 시스템의 온도하고 농도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할 거야. 그래서 이 반응기 출구 여기 아웃풋의 이 농도하고 온도는 이 메인 반응기 농도하고 온도하고 동일하다. 이렇게 가정을 할 겁니다. 자,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좀 봅시다. 17.1을 보면 여기 시스템 이렇게 있고 시스템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에서 들어오는 트랜스포트 인 때는 유입이 하나가 있고 트랜스포트 아웃 때는 유출이 하나가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반응 시스템 내에서 제너레이션 되는 소스가 있고 그 다음에 컨섬션 되는 소비가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시스템에서 물질 수지를 세울 때 혹은 에너지 수지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죠. 시스템 내에서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소비되는 속도는 어떻게 표현을 했죠? 어떤 타임 인터벌 동안에 어큐뮬레이션 되거나 소비되는 거. 그러니까 어큐뮬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디플레이션 되는 거는 어차피 마이너스 어큐뮬레이션이니까 어떤 타임 인터벌 동안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시스템에서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는 그 타임 인터벌 동안에 트랜스포트 인 된 거,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시스템 안으로 트랜스포트 인 된 거에다가 그 타임 인터벌 동안 그 시스템으로부터 트랜스포트 아웃 된 거 이걸 빼줘야 되지. 그 다음에 시스템에서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제너레이션 된 거, 그 다음에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시스템에서 소비된 거 이걸 빼주고 이렇게 쓴다 그랬죠. 결국 다시 한번 얘기를 하면 어큐뮬레이션 시스템 내에서 타임 인터벌 T1에서 T2까지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어큐뮬레이션 된 거는 그 타임 인터벌 동안 시스템 내로 들어온 거, 그 다음에 나간 거, 타임 인터벌 동안 그 시스템 내에서 제너레이션 된 거, 소비된 거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지. 물론 들어온 거는 플러스, 나간 거는 마이너스, 제너레이션 된 거는 플러스, 소비된 거는 마이너스 이렇게 쓴다 그랬죠. 그리고 이 타임 인터벌을 굉장히 작은 타임 인터벌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러면 델타 t라고 할 수 있겠죠. 델타 t. 그리고 여기도 나오네요. 어큐뮬레이션은 파지티브고 파지티브 디렉션이고 그래서 타임이 파지티브인 동안에 어큐뮬레이션 되는 거는 파지티브이고 디플레이션 되는 거는 마이너스 어큐뮬레이션, 그러니까 네거티브인 거지. 자, 그래서 A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매스 밸런스를 우선 세울 건데, 자, A라는 컴포넌트에 대해서 매스 밸런스를 세울 건데, A라는 컴포넌트에서 매스 밸런스를 세울 건데, 우선 지금 이 식을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다섯 개, 죄송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텀이 돼 있잖아. 그러면 하나씩 보자고. 우선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 이 자황을 보면 지금 이 부분을 어떻게 표현할 건가?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그 타임 인터벌 동안 그 시간 동안 매스가 얼마만큼 있느냐, 얼마만큼 누적됐느냐, 그
그걸 얘기하는 거죠. 어큐뮬레이션 되는 A의 매스를 우리가 수식화하기 위해서 어큐뮬레이션이라는 거는 결국 로우 A 곱하기 그 다음에 부피 이렇게 하면 뭐가 돼? 로우 A 곱하기 부피 하면 전체 부피에다가 전체 이 시스템 부피에다가 A의 density를 곱하면 A의 매스가 되겠지, 그지? A의 매스. 근데 언제 어떠한 델타 T가 지난 후에 그러면 초기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델타 T가 지나기 전에는 로우 A V에다가 그냥 T 써야 되겠지. 그래서 이게 이 의미가 다시 좀 지우고 표현할게요. 이 의미가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로우 A V라는 거는 A의 매스라는 거고 델타 T에서 파란색의 로우 A V라는 거는 초기에서의 A의 매스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좌변은 이제 여기에 들어갈 거는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어. 그래서 우변을 표기를 해봅시다. 우변을 트랜스포트 인 되는 거하고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거하고 표기를 같이 할 거예요. 그래서 트랜스포트 인 되는 거,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거는 이 S1 입구 쪽을 통해서 A가 트랜스포트 인 되고 S2 출구 쪽에서 트랜스포트 아웃 되잖아. 그러면 이 타임 인터벌 동안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A가 S1이라는 어떠한 이 S1이라는 있던 뭐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 다음에 S2라는 구멍이 있다고 생각을 합시다. 그러면 어떠한 타임 인터벌 델타 T 동안 들어오고 나가고의 양을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거란 말이야. 이렇게 어떻게 쓰느냐? 로우 A 곱하기 부피유량은 여기 단위가 뭐죠? 부피유량은 예를 들어서 미터 삼승 퍼 미닛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리고 이 S는 서피스 에어리어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다시 설명할게요. 로우 A는 A의 density고 이 V는 유체의 유속 그래서 미터 퍼 세크 이렇게 쓸 수 있고 이 S는 아까 이 면적 이 입구 쪽하고 출구 쪽의 면적이라고 할 수 있어. 그래서 단위가 미터 제곱 이렇게 쓸 수가 있겠지. 그러면 이거를 다 계산하면 뭐가 돼? 단위가 로우 A는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미터 퍼 세크 제곱 곱하기 미터 제곱하면 미터 삼성 없어지고 결국 킬로그램 퍼 세크 그러니까 매스 유량이 되는 거지. 매스 플로우 레이시 되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매스 플로우 레이시 되는 겁니다. 결국 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안에 이 매스 플로우 레이스를 곱하면 S1을 통해서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그 유입되는 매스의 양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좀 지우고 다시 한번 얘기하면 로우 A vs 하면 로우 A vs라는 거는 로우 A S1이라는 거는 S1에서 유입되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인데 봐봐 맞잖아. 여기 로우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킬로그램 퍼 미터 삼성 그 다음에 V가 미터 퍼 세크 그 다음에 얘가 미터 제곱 그러면 결국 미터 없어져 가지고 이게 이 그 갈색으로 칠한 부분이 단위가 킬로그램 퍼 세크 이렇게 되는데 킬로그램 퍼 세크는 매스 플로우 레이트이지 매스 플로우 레이트. 그래서 매스 플로우 레이트에 여기 시간을 곱하면 델타 T라는 시간을 곱하면 델타 T라는 시간 동안 이 로 AVS라는 유속을 가지고
그 질량 유량을 가지고 S1을 통해서 들어온 양. 그 다음에 여기에 마이너스 로우 A vs 곱하기 델타 T S2 하면 S2라는 S2라는 지점에서 여기 이 면적 S라는 면적을 가지는 출구를 통해서 나간 유출된 매스 A의 매스 양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결국 전체적으로 이 전체가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총 들어온 질량 A의 질량 빼기 총 유출된 질량 이렇게 표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net flow rate across the via S1, S2라는 거는 결국 S1과 S2 이 창을 통해서 이 면적을 통해서 들어온 델타 T라는 시간 동안에 유입되고 유출된 A의 질량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다시 한번 여기 앞선 식을 수지식을 밸런스식을 나타낸 거고 또 다른 형태로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또 다른 형태로 또 전달되는 양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되느냐? net residual flow across boundary 이걸 한국어로 뭐라고 표현할까요? 계면을 통해서 들어온 잔여 매스 유량. 그러면 이 WA라는 거는 뭐 아까 이러한 이 시스템 내에서 어떤 방향이든 들어오는 뭐 다른 방향 플로우에 의해서 아니라 다른 방향으로 들어오는 잔여 흐름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단위가 WA-는 킬로그램 퍼 세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 이제 델타 T를 곱하면 어떤 타임 인터벌이라는 조건을 줘가지고 델타 T를 곱하면 전체 이게 매스의 차원을 가지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WA라는 거는 A의 S1이나 S2 아까 입구와 출구를 제외한 다른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A의 그 흐름, 질량 유량을 나타냅니다. 플로우 레이트, 매스 플로우 레이트를 나타내요. 킬로그램 퍼 세컨이니까. 그리고 여기에 델타 T를 다 곱하면 총 질량이 된다. 그리고 net generation consumption term, 그러니까 결국 이 텀하고 이 텀을 합쳐서 표현을 하는데 이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net generation consumption term은 RA 델타 T 이렇게 써요. 보통은 보통의 경우는 우리가 반응공학 시간에 배우는 이 단위하고 조금 다르긴 하긴 해요. 지금 RA 다시. 근데 여기서도 이제 이 전체가 결국 매스의 유닛을 가져야 되니까 RA 다시라는 거는 결국 킬로그램 퍼 세크에다가 델타 T 세크 이렇게 해서 표현이 됩니다. 보통은 부피와 몰수 이렇게 나타내긴 하지만 여기서는 다 그냥 단위 시간당 질량 생성 흐름 혹은 단위 시간당 질량 소모 흐름, 소모 속도, 흐름이 아니고 속도, 예. 그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RA는 Net Rate of Generation Consumption of Component A에 생성되고 소비되는 Net Rate이다. 알짜 속도 식을 말하는 거예요. 자, 앞서서 얘기한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하고 그리고 시스템 바운드리 그리고 입구와 출구 쪽에 의해서 트랜스포트 되는 양 그리고 시스템 바운드리 입구 출구 말고 다른 바운드리의 잔여 흐름 그리고 제너레이션 되는 거 컨섬션 되는 거 이거를 다 고려를 해 가지고 A 스페시스에 대해서 스페시스 머티리얼 밸런스 그 A 성분의 물질 수지를 쓰면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 그리고 트랜스포트 S1을 통해서 트랜스포트 인 되는 거
S2 포인트를 통해서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거, 그 다음에 다른 바운드리를 통해서 다른 바운드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잔여 흐름, 그리고 리액션에 대한 컨섬션하고 제너레이션 텀. 지금 이 두 개가 얘고, 그 다음에 얘가 얘죠. 그리고 여기 하늘색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A에 대해서 썼는데 B에 대해서도 여기 하첨자만 이거 바꾸면 되겠죠. C에 대해서도 그렇게 쓰면 될 거고, A, B, C 다 여러 가지 성분이 있다고 했을 때 그렇게 쓰면 될 거고, 토탈 머티리얼 밸런스는 그러면 어떻게 써야 되느냐? 토탈 머티리얼 밸런스는 어큐뮬레이션 되는 텀은 그냥 A 대신 전체 로우로 쓰면 되겠죠. 전체 그 시스템 내 전체 부피당 질량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리고 토탈 밸런스는 여기 트랜스포트 인,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텀은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쓸 수 있을 거고, 그리고 이 위에서는 이제 A라는 거를 이제 디파인을 했으니까 물질 수지에서 트랜스포트 인 되는 거, 트랜스포트 아웃 되는 거 이렇게 표기를 했는데, 전체로 토탈 머티리얼을 하면 여기 로우 A 대신 전체의 그 플로우의 로우 이렇게 쓰면 될 거고, 그리고 다른 바운드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잔여 흐름 같은 경우도 여기서는 WA로 썼지만 여기서는 그냥 W 닷, 위에서는 WA 닷으로 썼지만 여기는 W 닷으로 쓰면 되고, 그리고 토탈 밸런스에서는 또 이게 바뀌어요. 이 부분이 약간 바뀌는데 리액션 텀이 없어. 왜? 우리가 토탈 머티리얼 밸런스 같은 경우는 토탈 매스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거나 소비되지는 않지. A라는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비될 수는 있지만, A라는 물질이 생성되거나 소비돼서 B라는 물질이 소비되거나 생성될 수 있지만, 이 A하고 B의 반응기 내 전체에 있는 전체 총량은 항상 동일하잖아. 그래서 토탈 매스 밸런스에서는 이 제너레이션 텀, 컨섬션 텀이 없다. 이걸 이렇게 하면 되고,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는 어떻게 쓸 수 있느냐? 에너지 밸런스는 처음에 T라는 상태에서 에너지 스테이트부터 델타 T라는 시간이 지났을 때 에너지 스테이트 T에서 델타 T만큼 지났을 때 그 에너지 차이가 처음 T에서 어떤 타임 인터벌이 지난 후에 T 플러스 델타 T의 그 에너지 상태의 차이가 어큐뮬레이션이고, 그거 어떻게 표현한다 그랬죠? 이 S1을 통해서 들어오는 유입되는 물질에 의한 에너지, 그 에너지는 뭐가 있지?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거기에 있잖아 m 닷 그리고 델타 T를 곱하면 총 에너지 양이 되는 거고, 여기에 S2 포인트, 아까 출구 쪽 S2 포인트 이쪽을 통해서 나가는 유출되는 에너지 양,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에 이제 매스 곱하고 델타 T 곱하고, 그리고 어떠한 타임 인터벌 델타 T 동안 Q닷은 닷을 찍으면 항상 그랬지, 그 레이트라고 그랬지,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그러면 Q닷은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 그리고 W닷, 여기 W는 라지 W, 그러니까 캐피탈 W이기 때문에 웍을 의미하죠. 그래서 웍에 의해서 들어오는 열량, 그리고 레이트 오브 웍이고 W닷은, 그리고 B닷, B는 이 W에 의해서, 이 스몰 W 닷에 의해서 들어오는 에너지 트랜스퍼의 속도입니다. 그래서 다른 바운드를 통해서 유입되는 잔여 흐름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의 흐름. 그래서 B닷은 W 닷에 의해서, 스몰 W 닷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레이트, 그리고 M 닷은 레이트 오브 매스, S1이나 S2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 S1, S2 이 입구와 출구에 의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매스 레이트. Q닷은 아까 얘기했지만 레이트 오브 히트 트랜스퍼. 그 다음 W, 캐피탈 W, 말이 꼬이네요. 캐피탈 W 닷은 레이트 오브 워크. 그리고 이 W 닷은 앞서서 얘기를 했지만 그 S1하고 S2 이외에 다른 시스템 바운드리를 통해서 들어오는 매스 플로우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지금 이 세 가지 A의 A 스페시스의 밸런스 머티리얼 밸런스식 그리고 토탈 밸런스식 그리고 에너지 밸런스식 이 셋씩 이렇게 유도를 할 수 있습니다. 앞서 유도한 A 스페시스의 머티리얼 밸런스식을 이렇게 한번 썼어요. 이렇게 썼고 이거를 이제 델타 T로 나눠 델타 T로 여기 델타 T를 좌변과 우변을 나눕니다. 좌변과 우변을 나누면 좌변은 이렇게 되고 우변은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좌변 델타 T분의 로우 AV T 플러스 델타 T 마이너스 로우 AV T 지점 T 포인트 이렇게 쓰면 이거는 뭐가 돼? 우리 미적분학에서 많이 얘기했지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DT분의 D 로우 AV 이렇게 쓸 수 있고 그러면 이 부분은 S1하고 S2 이 차이가 뭐라 그랬지? S2에서 S1 이거를 다시 델타로 쓸 수 있지. 그래서 여기서 델타는 S2 포인트에서 S1 포인트의 차이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지? 그래서 S2 포인트에서의 로우 AVS하고 S1 포인트에서 로우 AVS하고 이걸 차이를 이렇게 나타냈어요. 그래서 여기 이 지점이 S2를 먼저 앞서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붙이고 델타 로우 AVS 그 다음에 WA 닷 RA 닷 이렇게 쓸 수 있죠. 결론적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다. 그러면 토탈 매스 밸런스 같은 경우는 토탈 매스 밸런스식에서 델타 T를 나누면 아까 토탈 매스 밸런스식 이렇게 쓴다 그랬고 토탈 매스 밸런스식 그러면 좌변은 이 좌변에서 델타 T를 나눠 가지고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DT분의 D로 V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A와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델타 로 VS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WT W 다시 이렇게 되고 에너지 밸런스식은 에너지 밸런스식 이렇게 쓴다 그랬죠. 에너지 밸런스식 앞서서 이렇게 배운 거예요. 쓴다 그랬고 이거를 이제 델타 T를 나눠 가지고 델타 T를 나눠서 그 델타 T를 0으로 보내면 좌변은 이 텀은 DT분의 DE 그리고 우변 중에 이 부분을 먼저 씁시다. 이 부분을 Q 닷, W 닷, B 닷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에 델타 T를 나눴기 때문에 S2 포인트에서 S1 포인트 이 두 차이를 델타라 쓰고 여기에 S2 포인트를 먼저 써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쓴 거고 여기에 이 앞쪽이 그대로 델타 쓰고 이렇게 엔탈피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의 m 닷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에너지 밸런스식을 한 번 더 이렇게 쓴 겁니다. 그러면 시간 변화에 따른 에너지 변화는 히트 트랜스퍼 레이트하고 레이트 오브 워크하고 W 닷에 의해서 유입되는 B 닷하고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엔탈피에 곱하기 그 m 닷 질량 유량을 고려를 한 거죠. 여기에 이제 이 DT를 우변으로 보내고 인테그레이션을 해보자. 인테그레이션을 하면 T2에서의 에너지 차이 그다음 빼기 T2에서 에너지 빼기 T1에서 에너지 결국 이게 뭐냐 델타 E지. 델타 E가 어떻게 되느냐 T1에서 T2까지 이 우변 텀에다가 인테그랄 해가지고
이렇게 쓰고 dt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결국 이 식이 뭐냐? 우리 챕터 9장에서 배운 10장에서 얘기한 이거야 이거. ET2-ET1은 T1에서 T2까지의 T1 상태 엔탈피하고 T2 상태 엔탈피 그 두 개의 에너지 차이는 그 인터벌 동안에 흰 트랜스퍼 된 양, 그리고 W 된 양, 그 다음에 카이네틱 에너지, 포텐셜 에너지, 그 다음에 엔탈피 이 차이라는 얘기야. 아시겠죠?